이번 시간 229페이지 영세율 매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세율 매출은 FAT 1급까지는 안 나오죠. FAT 1급에서는 자, 우리 FAT 1급에서 매출은 과세 매출 11, 그 다음에 면세 매출 13, 그리고 카드 과세 매출 17 이렇게 세 개만 나왔죠. TAT금은 영세율 매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영세율 매출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이 하나 있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거래, 그게 이제 12번이에요. 또 하나는 직접 수출. 직접 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없어요. 그게 16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율이다 그러면은요, 16번 아니면 12번입니다. 16번 아니면 12번.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필요 지식을 읽어보면은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영세율 매출에는 두 가지가 있다. 16번과 12번이 있다. 그 얘기거든요. 한번 내용을 읽어봅니다.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해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 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이다 그러면 조세특례법을 말합니다.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놓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16번 수출 매출로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없는 뭐냐면은 직수출. 직수출이라는 말은요, 직접 수출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삼일전자라는 회사이고 컴퓨터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직접 수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령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에다가 삼일전자가 직접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미국에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으로 말하면 세금 계산서 양식으로 말하면 공급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가 미국 회사인데 거기에 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맞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업태 종목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발급을 안 하는데, 대신에 수출했다는 뭔가의 그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 서류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아니라 새로운 부속 서류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컬 LC, 즉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두 번째,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세율도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은 국내 업체에게 공급했다는 얘기죠. 국내 업체 공급의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직접 수출이 아니어도 영세율을 적용해주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우리 회사가 국내에 있는 수출 상사, 뭐 세운 상사라는 회사에다가 컴퓨터 100대를 팔았어요. 근데 그 세운 상사는 우리 회사 컴퓨터를 사가지고 수출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수출 대행을 해주는, 대행이 아니고 수출을 무역을 하는 그 회사에다 컴퓨터를 일단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그 회사에서 외국으로 이제 수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게 국내 거래이지만 부가세를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서. 그러면 수출하는 업자는 부가세 부담 없이
이 컴퓨터를 살 수가 있잖아요. 영세율 적용해 주니까. 자, 그래서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국내 거래의 경우도 수출품 임가공 거래라든가 이런 무역 상사의 거래, 이런 거래의 경우는 그것이 수출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라고 하는 서류를 통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속 서류로서는 수출실적 명세서 또는 영세율 첨부 서류, 이러한 부속 서류를 우리가 작성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둘 중에 이제 뭐 이것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23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31페이지. 수행과제. 영세율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 수출 실적 명세서 이거를 작성 수행하시오. 또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것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서 우리는 이 영세 매출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를 먼저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영업부에서는 주식회사 베스트1에다가 컴퓨터를 납품했어요. 근데 여기 베스트1의 거래처 성격을 한번 볼까요?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베스트1, 업태, 도매무역, 종목, 전자제품. 베스트1은 전자제품 도매로 무역하는 업종을 가진 회사예요. 자, 우리 회사는 컴퓨터 제조하는 회사고. 그래서 이렇게 팔았어요.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자, 베스트1에서 내국 신용장을 보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이거는 수출품이구나 해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서류 중에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다가 뭐를 같이 첨부해야 되냐면 이것이 영세율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걸 작성해야 하는데, 내국 신용장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여기 제공하는 이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 줄 거예요. 영세율 첨부 서류에다가. 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요 날짜로 7월 11일 날짜로 12번 영세 매출, 아까 그랬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영세는 12번 유형이라고. 그래서 이걸 12번 유형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영세율 첨부 서류부터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왜 영세율 첨부 서류를 먼저 작성한다고 했냐면, 다른 부속 서류들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작성되는 부속 서류가 많았죠. 근데 영세율 첨부 서류는 자동으로 작성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기로 작성해야 돼요.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순서는 뭐 나중에 작성해도 되는데 우리는 미리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몇 월가 7월 거는군요. 7월 입력하시고
명세서 클릭하시고 서류 명예는 내국 신용장이라고 입력합니다. 발급자라는 것은 거기 자료 설명에 있는 한국은행 영등포 지점,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국은행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점까지 나와 있으니까 영등포 지점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죠. 발급일자 그 자료 설명에 나와 있어요. 2024 0711. 자, 내국 신용장 거래니까 우리가 배에다가 선적하는 게 아니죠. 그럼 비워둘. 엔터로 지나가고. LC 번호는 있습니다. 그 신용장 번호 L로 시작하는 그 번호 있죠. 네, 그래서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L 2024-50A 12345 X 이런 LC 번호 자료 설명에 있는 그 번호 그대로 넣어줍니다. 비고에 특별히 넣을 게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뭐 특별히 넣을 정보가 없네요. 통화 코드, 이 거래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니까 한국 통화로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 코드 더블 클릭해 가지고 한국이라고 써요. 한국 251번이죠 번호가. 확인하면은 KRW, 한국이 통화 코드가 KRW. 환율 넣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통화로 거래를 했어요. 자,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당기 제출 금액. 자, 외화가 아니고 원화에다가 그 세금 계산서에 거래 금액인 공급가액인 1,500만 원을 입력하면 돼요. 2로 플러스. 당기 신고분에도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원화에다가 1,500만 원. 네. 여기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당기 제출 금액, 당기 해당 분에다가, 당기 신고 해당 분에다가 공급가액을 원화로 이렇게 입력해 주면 영세율 첨부서류 입력한 거예요. 만약에 7월에 이러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건이 2건이다. 그러면 2줄로 작성하면 되고, 3건이다. 그러면 3줄 작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영세율 첨부서류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전표 가서 입력할게요. 세금계산서를 보시고 날짜, 작성 날짜를 확인합니다. 7월 11일이죠. 자, 날짜를 7월 11일로 입력하시고요. 자, 유형이 이번에는 12번 유형이라고 그랬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영세율은 12번이에요. 영세 매출입니다. 품명에다가 컴퓨터. 수량은 30. 단가는 50만 원. 거래처에는 베스트 1. 전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1번. 전자 입력. 아까 문제에서 전자 입력으로 입력을 하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발행을 우리가 하지 않고 전자입력으로 그냥 했습니다. 분계. 분계도 여기 밑에 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외상으로 팔았구나. 그래서 외상 분계 해주면 되죠. 2.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1,500만 원. 부가세 예수금이 없죠. 영세율이니까. 그러면 베스트 1은 이 컴퓨터를 부가세 부담 없이 공급가액으로만 사가지고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우리 부가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 하는 게 아니고, 그 평가 문제 1, 2 이렇게 나옵니다. 수행 1, 2, 3, 4. 그래서 수행 1에서 뭐라고 나올 거냐면은 수행 1 해놓고, 아이고. 저 위에 뭐가 있었죠? 예.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든 거. 수행 1 하면서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을 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고. 수행 2 메인 매출 전표에 거래 내역을 입력하시오. 그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 관련된 거니까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또 세금기산서 합계표하고 관련된 거니까 세금기산서 합계표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세금기산서 합계표하고 부가세 신고서는 조금 있다가 그 영세가 또 하나 있으니까 그거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 밑에 직접 수출, 직수출 거래. 이것도 영세율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블루 CO Ltd의 상품 컴퓨터를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대금은 말일에 거래 은행을 통하여 내고하기로 하였다. 받기로 했다. 은행을 통해서, 거래 은행을 통해서. BL상 선적일이 7월 14일이다. 요 선적일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공급가액을 달러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입력을 할 텐데, 원화로 입력할 때 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수출품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에 환율을 가지고 공급가액이 계산돼야 돼요. 그래서 7월 14일 환율 체크해 줘야 되고요. 자, 수출 신고 필증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신고 번호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수출 신고 필증의 내용을 보고 수출 시적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환율 얘기했습니다만은 환율을 어떤 금액에다가 곱해야 되느냐, 49번에 있는 결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바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그 외국 통화예요. 미국에 수출했으니까 달러, 일본에 수출했다면 엔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텐데, 달러를 49번에 있는 걸 보고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 12만 달러치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직접 수출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품명도 나오죠. 수량도 여기 나오죠. 단가는 수출품의 경우에 수량은 그냥 참고로 넣어주는데 단가는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12만 달러 곱하기 아까 선적일의 환율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말일날 거래은행으로부터 내고하기로 했다. 거래은행을 통해서. 그건 말일로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판매죠. 그래서 외상분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미리 한번 해볼까요? 자, 12만 달러 120000 곱하기 저 231페이지 밑에 있는 표에서 7월 14일 날 기준 환율이 1054.4죠. 1054.4 엔터.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메모지에다 딱 써놔야 돼요. 126,528원. 아니야.
1억 2,652만 8천 원. 이 숫자를 메모지에다 메모해 둡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수출 실적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시험에서는 순서대로 지시한 순서대로 이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여기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보면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 있죠. 클릭하세요. 네. 이것도 조금 전에 영세율 첨부 서류 작성하는 것처럼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영세율 첨부 서류는 기간을 월로만 입력하는데 수출 실적 명세서는 과세 기간으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선적일이 7월 건이잖아요. 그러면 기간은 7월부터 9월 기간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수출 건수대로 쭉 입력해 주는 건데 우리는 한 건만 입력하면 되죠. 자, 수출 신고 번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하이폰 빼고 신고 필증에 5번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숫자를 입력하면 돼요. 하이폰 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12906 20 400 130 X 네. 하이폰이 지가 알아서 이게 붙어주죠. 뭐 수출 신고 번호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선적일자 입력합니다. 2024 0714 이렇게 통화코드 이번에는 직접 수출했으니까 미국 달러 자 통화코드 더블 클릭해 가지고 미국을 검색해 보세요. 미국 자 맨 위에 USD 아까 결제 금액에 그 금액이 USD 맨 위에 미국은 USD를 쓰면 됩니다. 환율 231페이지 밑에 환율 있었죠. 1054.4 엔터. 외화가 수출 신고 필증의 49번에 있는 결제 금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120 000 네, 그러면 원화 18번에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한 그 숫자하고 똑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126 528 000 요게 이제 여러분 메모지에 메모도 돼 있을 거죠. 예. 수출 신고 필증 그냥 이렇게 작성. 이것이 이제 두 건이면 두 줄로 작성하면 위에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몇 건에 외화 금액 얼마, 원화 금액 얼마. 밑에. 예. 제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문제를 낼 때 이거 문제 냈어요. 이거 작성하라고. 표를 이것만 딱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두 건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두 건. 하나는 미국에 수출했다. 하나는 일본에 수출했다. 이렇게 두 건으로 두 건을 문제를 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안 써도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해가지고 여기 합계만. 건수는 두 건이고 외화 금액은 미국 달러는 미국의 외화 금액에다가 환율 곱하고 엔화는 일본의 엔화 외화에다가 일본의 환율을 곱하는데 일본 환율 곱할 때는요. 일본의 환율은 100원당 이렇게 엔화를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 그거를 엔화에다가 그것을 소수점 잘 계산해야 됩니다. 엔화 달러는 1달러당 얼마 이렇게 하지만 엔화의 환율은 100엔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한화가. 그러니까 100엔당이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그러면 1엔당은 얼마인가 보셔가지고 곱하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외화금액은 그냥 외화금액 합계 단순히 더하면 돼요. 만약에 외화 달러가 12만 달러, 엔화는 100만 엔이다 라고 하면은 112만이라고 여기에 외화금액을 그냥 쓰면 된다 이거죠. 원화는 환율 계산해가지고 원화를 계산하는 거죠. 합계 쓰시면 돼요. 그것만 할 줄 알면 이 문제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만 작성하라고 문제를 이 표를 그려놨고 말로 설명을 했어요. 미국에 얼마를 수출했다. 일본에 얼마 수출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합계 만드는 것만 한번 해보시는 거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직접 수출한 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는 선적일 날짜로 입력하는 거니까요. 7월 14일로 입력해야 돼요. 선적일을 공급일로 해서 입력합니다. 유형은 이거는 직접 수출이기 때문에 유형이 16번이에요. 16번 수출. 네, 품명에다가는 컴퓨터 쓰시면 됩니다. 꼭 영어로 안 써도 상관없고요. 수량은 참고로 300개라고 입력해 주면 되고요.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메모해 놓은 숫자 있죠. 126-528-000.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미국에 있는 블루로 시작되죠. BL로 검색하시면 돼요. BL 엔터. 1010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래가 아니니까 이건 비우면 돼요. 관계가 없으니까. 자, 분계는 이번 달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해서 받은 거니까 외상거래입니다. 2번. 외상분계.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출금이 1억 2,652만 8천원. 대변의 제품 매출이 1억 2,520만 8천원. 거래처는 미국 회사. 네,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부속 서류, 영세율 첨부 서류하고 수출 시정 명세서는 우리가 직접 입력해 가지고 만들었고, 더 확인해 볼 것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됐는가 보시고, 또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기록됐는가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다시 해보시면요. 매출에서 베스트 1에 2건이 잡혀 있죠, 여기. 그래서 공급가액은 6,500인데 부가세가 500만 원만 있는 이유는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과세요. 1,500만 원에 대한 것은 영세율이었기 때문에 부가세는 500만 원, 공급가액은 6,5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스트 1에 과세와 영세 2건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잘 반영됐죠?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했을 때 영세율 관련된 것은 어디에 표시되느냐? 영세 칸이 여기 있죠. 영세율도 그래서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그래서 아까 12번 영세로 입력한 것이 여기 5번에 들어갑니다. 1,500만 원. 12번 영세로 입력한 거. 그 다음에 미국에 직접 수출한 것은 여기 기타의 영세에 들어갑니다. 6번. 영세율이니까 부가세가 100분의 0이니까 세금은 없죠. 그래서 영세율은 과세표준만 신고하게 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고 또 영세율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세율 첨부 서류 또는 수출시적 명세서라는 것을 같이 제출하게 된다 이거죠. 예, 수출과 관련된 거래는 이렇게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233페이지로 가보시면은 풀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입력한 것과 혹시 차이점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쭉 훑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영세율 관련된 매출이 FAT 1급 시험 때는 안 나오겠지만 TAT 2급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 네,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 했다시피 뭐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이제 뒤에 어려운 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 달에. 자, 그러면 이제 영세율 관련 거래에는 12번과 16번이 있다. 이제 이걸 알았고, 세 번째, 면세 매출. 이건 이미 FAT 1급 때 한 겁니다. 네, 13번 면세 매출, 뭐 잡지를 팔았다, 뭐 이런 문제 기억나시죠? FAT 1급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올 수 있죠. 자, 바로 수행과제 해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전자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컴퓨터 서적을 만들어서 파는 모양입니다. 도서가 면세죠.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한 겁니다. 자, 계산서 발급한 판매 13번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자, 7월 17일 입력할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17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13번 연세 매출. 분명 컴퓨터 서적. 수량 40, 단가 2만원, 거래처 하나기업, 전자계산서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보니까 현금으로 매출했습니다. 1번 현금 분계, 입금전표, 제품 매출. 네, 이대로 들어오죠.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계산서 합계표 다 옛날에 조회 많이 해봤으니까 생략.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건 면세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죠.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 요 앞면에 있는 과세표준에는 면세는 여기에는 안 나타나는 거고 어디에 나와요? 과표에 가야 볼 수 있죠. 과표에 가야.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조회를 안 눌렀네요. 조회 한번 누른 다음에 과표를 가야 면세 수익금액 80만원 이렇게 계산서 발급금액란에 이렇게 나왔다.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표준에는 안 들어갑니다. 면세니까. 영세율은 과세표준이니까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FAT 1급 시험 기출문제 풀어볼 때 많이 해본 문제.
다음 236페이지 4번 신용카드 매출 많이 해본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소매업이나 음식점,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받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받게 되고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권,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권, 이거는 아예 우리 회사 자료를 입력한 것을 대조를 해야 돼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회사의 신용카드 발행건이 이번 과세기간에 몇 건에 얼마인지, 또 현금 영수증 발행건은 몇 건에 얼마인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입력한 거하고 내가 입력한 거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예. 비교하지 않으면 여기서 설명한 대로 세무서가 나중에 왜 누락했냐 하고 연락이 온다 이겁니다. 그때는 이미 가산세를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된 것과 전송된 것과 우리 회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 거, 이거를 체크해 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딱 맞춰 가지고. 자, 그래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관련된 건이 우리 FAT 1급은 17번하고 매출이니까 17번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TAT 2급은 카면도 나올 수가 있고 카영도 나올 수 있고 현과도 나올 수 있고 현면도 나올 수 있고 현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카로 시작되는 세 가지, 현으로 시작되는 세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카는 카드 매출을 말하고, 현은 현금 영수증 매출을 말하는데, 카과는 과세재화를 카드로 매출했다. 카면은 면세재화를 카드로 매출했다. 카영은 영세율, 영세율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러고. 그 밑에 현과, 현면, 현영도 현금 영수증 거래에 과세 거래는 현과, 면세 거래는 현면, 영세율 거래는 현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형이 모두 6가지가 되겠는데 6가지를 다 연습할 수는 없고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한 두세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우리가 17번은 해봤지만 나머지는 안 해봤어요.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만들어봤죠. 우리 조회해봤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신용카드는 전자입력은 아닙니다. 1번 김남현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이게 우리 17번이죠. 그러면 그 옆에 것도 아예 해보겠습니다.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을 면세분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번호는 모르겠지만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이고 면세분이니까 현면에 매출에서 현면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2번 연달아서 입력해 볼게요. 자, 1번 거래 날짜 7월 21일이죠.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7월 21일 유형은 카과 매출 17번,
신용카드사 물음표 눌러서 국민카드사 확인. 품명은 노트북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어요. 노트북. 공급가액에는 합계 입력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죠. 110만원 1100000이죠. 거래처는 김남현 개인이죠. 전자세금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거래니까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봐요. 외상매출금 국민카드사 맞아요. 카드로 노트북을 팔았으므로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김남현이 아니라 국민카드사가 돼야 돼. 부가세 애수금은 10만원, 제품 매출이 100만원. 이대로 두면 돼. 예.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 FAT 1급의 범위에, 출제 범위에 들어있어요. 다음 2번 현금 영수증이죠. 자, 거래 날짜 여기 있습니다. 7월 22일. 자, 7월 22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이 현과가 돼야죠. 현금 영수증에 면이군요. 면세. 예. 현면이 돼야 됩니다. 현면이라고 23번 있죠? 현면. 네, 품명에는 컴퓨터 서적이라고 씁니다. 컴퓨터 서적.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5만원 입력하면 되죠. 자, 거래처는 박지영에게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거래처 박지영. 네,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세금란은 지나가야 되고요. 그냥 분계는 현금 거래죠. 1번 분계하시면 현금 거래. 그러면 입금 전표. 예, 차변의 현금이 5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5만원. 자, 면세 제품이니까 제품 매출 맞아요. 자료 설명에서 이것은 제품이다 그랬잖아요. 예, 제품 면세분.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맞습니다. 다음 3번. 자, 두리온스의 프린터기를 과세분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후에 카드로 결제했다. 네, 이런 문제 처음 만나죠? 네, 되게 전자세금 계산서로 판매했다 그러면 뭐 현금으로 거래했다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았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었죠. 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는 청구로 발행했어요. 그런데 그날 거래처에서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220만원. 날짜 같죠? 카드 결제한 날짜 7월 23일. 세금 계산서 작성 날짜 7월 23일. 그러면 이 거래는 결제를 카드로 한 거래입니다. 그러면 카드로 거래했기 때문에 이 거래가 국세청에 전송이 됐겠죠.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이것 또한 국세청에 전송이 됐겠죠. 그러면 국세청에 전송이 되기를 하나의 건수인데 세금계산서 매출로 한번 전송이 되고 또 돈 받은 것 때문에 신용카드로 또 한번 전송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거래다라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정리가 된 것을 부속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자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조금 이따 조회해보고 이건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보십시오. 자, 두 개의 증빙일 때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터기 10대를 팔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건으로 봐야 되느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건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두 가지를 다 발급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증빙에서 제일 우선이 되는 거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이건 세금계산서 매출로 분류를 해야 돼. 그러면 유형이 11번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세금계산서가 최우선이에요. 증빙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자, 그러면 7월 23일로 날짜 고치고 유형이 11번이 돼야 된다. 그렇죠. 자, 품명에다가는 그대로 프린터기라고 쓰시고요. 수량 10개, 단가 20만원, 거래처는 두리온스,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분계는 카드로 분계합니다. 4번. 뭐 카드사를 이때 물어봐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카드로 결제, 가맹점이 국민카드사죠? 확인. 또 한번 확인. 자, 밑에 분계를 잘 보세요. 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로 했고요. 분계는 카드 분계로 하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되면서 국민카드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국민카드사가 되고,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 애수금이니까 20만원 부가세 애수금, 그리고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 네, 딱 맞았어요. 그러면 이 거래는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요게 반영되겠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급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직계표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이 두 개 부속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신용카드로는 반영이 안 되고 1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만 부가세 신고는 일어납니다. 부속 서류에는 두 군데 다 들어가요. 그런데 매출세액을 결정하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한 곳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 단추 눌러 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두리온스가 들어갔는가 보세요. 두리온스 한 건 200만원에 20만원 들어갔죠. 프린터기 10개, 20만원짜리 10개니까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직계표에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나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클릭을 해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한 다음에 조위에 불러오기 단추 눌러야 돼요. 그리고 예 단추 눌러주면은 불러와지는데, 자, 여기 신용카드 과세 매출에 330만원, 현금 영수증 면세 매출분에 5만원, 아까 현금 영수증 면세가 2번에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 팔은 거고요. 과세 매출분의 신용카드의 요 330만원은 뭐냐면은 아까 마지막에 했던 두리온스 프린터기 220만원 카드 결제한 거, 그 다음에 아까 1번에서 한
김남현에게 노트북 판매한 110만 원. 220만 원, 110만 원 더하니까 330만 원. 자, 그런데 요 밑에 2번에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220만 원이 있다. 네. 그리고 국세청에 이걸 같이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신고서에는 여기 중복이 된 게 서로 220만 원이 이쪽과 이쪽에서 중복이 됐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쪽에서는 220만 원을 빼고 부가세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빼고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부가세 신고서를 가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 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로 여러분이 다시 조회한 다음에, 조회가 된 다음에 여기 과세의 신용카드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여기에 100만 원 들어가 있죠. 예. 이게 누구 거예요? 전남현에게 노트북 팔은 거예요. 아까 두리온스의 프린터기 200만 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이중으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두리온스의 프린터기 판매한 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여기 1번에. 그래서 부속 서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에는 거기에는 이렇게 포함이 돼서 신고가 일어나지만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신용카드도 잡히고 세금 계산서도 잡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이중으로 신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출세액은 빠져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니까 1번에만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조금 새로운 거였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 문제가 만약에 TAT 2급에서 나온다면은 이렇게 세트로 나올 거예요. FAT 1급은 요거 딱 한 건만 나옵니다. 만약에 FAT 1급에서 신용카드 문제가 나온다면 김남현에게 노트북 팔았다 이런 거 하나만 나오는데 TAT 2급에서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만약에 문제로 낸다. 한 문제는 안 내요. 신용카드 거래 하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거래 하나, 하나는 세금 계산서 거래인데 결제를 카드로 했다. 이걸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세트로 입력을 해서 잘 처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옆에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요.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간주 공급 거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더 어려운 것으로 넘어갑니다.